수근이 영상툰. 저희 언니는 대학을 타지로 다니게 되면서 통학버스를 1시간 반씩 타야 했어요. 다니는 게 힘들어 원룸을 구해 자취하고 싶어 했고 오랫동안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아버지께서 임대업 하시는 친구분께 너희 집은 어떠냐 물어보셨나봐요. 그때 아저씨는 본인도 딸이 있는 애아빠라 세입자들의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고 운영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대요. 1층 입구 옆에 조그마한 관리실이 있는데 아저씨나 그 집 아들 둘 중 한 사람이 직접 경비를 설 정도로 관심이 많았나봐요. 최고층에서는 집주인 가족들 가정집이 있어 아빠 친구분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있는 점이라 아빠는 언니의 자취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자취를 시작하고 약 2-3달 정도 지났을 때 언니는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니 얼마 후엔 누가 들어오는 것 같다며 무서워하더군요. 혼자 지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충분히 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혼자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꾸 그러고 일부러 몇 시간을 들여 집에 돌아와서 자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요? 어제도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어제 지난 3일치 입구 CCTV와 엘리베이터 CCTV 2개를 처음부터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 출입을 한 적은 없어요. 누가 방에 자꾸 침입한다는 게 확실한가요? 네, 나갔다 들어오면 물건들 위치가 막 바뀌어 있고 산 적도 없는 생수병이 방 쓰레기통에 있기도 하고 관리실에 이야기했으나 그 집 아들은 CCTV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겁에 질렸던 언니는 남친에게 털어놨고 남친은 관리실에 마스터카드가 있으니 그 집 아들이 그랬지 않을까? 자기가 했으니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는 거 아니야? 하며 오히려 관리실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나봐요. 그래도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데다 관리인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 믿고 협조를 구했어요.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끼워놨고 침대에 이불도 살짝 접어놨는데 종이는 떨어져 있고 이불도 다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무섭네요. 정말로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날 남친과 통화하면서 관리인에게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전했더니 남친이 관리실에 쳐들어가서 진짜 당신이 들어간 거 아니야? 당신 말고 그 마스터키? 그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너 내가 꼭 콩밥 먹게 할 거야. 알겠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관리실에서 공부만 했고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억측은 삼가해주세요. 그럼 네가 아니면 누군데? 그걸 저 잡아야 하는 게 네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고는 언니 보고 정 무서우면 오늘 내 방에서 자고 갈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다음날 아저씨 귀에도 이야기가 들어갔고 업자를 불러서 복도 층층마다 돈을 들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반면 언니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 더 무서워서 못 있겠다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현관문 손잡이에 화장용 펄을 잘 안 지워지는 걸로 해서 발라놨다고 하더군요. 손에 반짝이가 묻어도 의식 안 하면 잘 모르고 이것저것 만져서 범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해보고도 못 잡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 통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약 2-3일이 지나고 언니가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무서워서 남친과 함께 돌아갔죠. 그렇게 방문을 여는데 마치 문에 반짝이를 묻혀놓은 걸 비웃기라도 하듯 온 방의 벽, 천장, 책상 할 것 없이 반짝이를 덕지덕지 묻혀놨더라고요. 언니는 너무 놀라서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 아저씨들을 빠르게 불렀고 평소에 누가 주거 침입을 하는 듯해 여친이 고향집에 내려가면서 문 손잡이에 화장용 펄을 묻히고 갔다는데 온 방에 보란듯이 이렇게 벽에 펄을 발라놨어요. 저 X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니까. 분명 저 X가 범인 맞아요. 야 이 쓰레기야, 내가 저번에 그렇게 경고했을 텐데. 스토커 넌 진짜 뒤졌다. 그렇게 돼서 우선 본인 방 물건 수색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경찰 아저씨들은 주인집에 들어가 아들 방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화장실 수도꼭지나 변기 레버까지 구석구석 확인했어요. 졸지에 범인으로 몰린 주인집 아들은 CCTV 영상을 복도까지 싹 다 처음부터 다시 살폈대요.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늦은 밤, 갑자기 2층 계단 창문으로 언니의 남친이 들어오더니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찍혀 있었던 거죠. 출입구와 1층은 관리인도 있고 CCTV도 있으니 옆집 담벼락을 밟고 창문으로 침입하고 있었던 거였죠. 발견하자마자 집주인 아들은 그대로 영상을 복사해 USB에 넣고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언니에게도 연락해 CCTV에 범인이 찍혔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가고 있다고 전해주셨죠. 어차피 혐의는 다 입증이 됐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그게 여친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해서. 그게 뭔 상관이야? 똑바로 말 안 해? 그렇게 됐는데도 밤에 외박도 안 하고 꼬박꼬박 집에 돌아가는 게 좀 그랬습니다.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같이 지내고 싶고 동거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럼 지금까지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일부러 수상한 흔적들 남겨서 공포감을 조성해왔고,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오피스텔 성범죄 사건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더 겁을 줘왔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너의 자취방에서 외박하거나 최종적으로 동거를 했으면 해서였다. 맞아? 이거 미친놈이네 진짜. 나보고 스토커라고 쌍욕을 퍼붓더니 본인이 스토커였네? 앞으로 아주 눈앞에 띄기만 해봐. 범죄자 넌 이제 인생 끝났어 임마. 그렇게 언니의 전남친은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언니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이런 일에 말려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일 나기 전에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저놈 말 믿고 관리인님 의심하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하면 판단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다행히 큰일 없이 끝났고 저도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 괜찮아요. 세상에 이런 대인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다고 해요. 반면 전남친은 그대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스토킹으로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죠. 아버지들끼리 식사하시며 우리 딸이 너희 아들 덕에 큰일 날 뻔한 거 잘 해결됐다. 고맙다. 쉬며 돈을 좀 건넸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별일 아니니 안 받겠다며 돌려줬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매번 우리 보고 그 집 아들 같은 애랑 결혼시켜야 하는데 하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세요. 그럴만하죠. 저는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에 있는 가게가 구인하고 있기도 했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입장에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으니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집에서 주는 용돈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직접 돈을 벌어보려고 나왔어요. 그렇게 알바라도 찾고 다니는데 정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구인 공고를 냈길래 편한 마음으로 갔죠. 동네 사람이고 고등학생 때는 아침에 등교할 때 빵을 사 먹던 단골 가게라 사장님도 알바하러 왔다니까 면접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 고등학생이잖아. 알바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대학생이 됐고 다음 학기 휴학할 거라 방학 때부터 길게 일할 테니 시켜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어린 친구들이 일하러 왔다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원래는 23살 밑으로는 잘 안 뽑는데 여주씨는 우리 가게 단골이기도 하고 몇 년간 컵라면 같은 것들 먹고 정리도 깔끔하게 해왔던 것들 생각해서 일단 믿고 채용해보도록 하지. 그러시며 뽑아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는데 단골이었던 점, 더러운 거 가만히 못 보는 성격, 뭐든 대충 하는 걸 싫어하는 점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 사장님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가끔 뒷타임 메꾸러 오셔서는 여주씨 그냥 대학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진짜 좋아하시고 볼 때마다 이거 먹고 해라, 이거 가져가라 하시며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시더군요. 5,200원입니다.
두 개나 필요 없는데 1+1이네. 아가씨 하나 먹어. 네? 아, 괜찮습니다.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또 드세요. 아니야. 유리병이라 들고 다니려면 불편해.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불편해할 거 없어. 마셔.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먹을게요. 근데 오며 가며 보니까 이제 한 2-3달 된 것 같은데 아가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 네? 그건 왜요? 뭐 대학생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대학생인지는 왜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생인데. 아니 참 그 아가씨 이름이 뭐야? 얼마 전까지는 알바생들 이름표 붙이고 일하더니 그런 게 없어져서 이름 알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아무튼 이름이 뭐라고? 죄송해요. 사장님 호출이 들어와서 안에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더 사실 거 있으세요? 아니 수고해요. 참. 편의점 알바 이거 생각보다 쓸데없는 데서 힘든 일이 많은 게 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편지를 써서 줬던 적도 있고 방금처럼 40은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거 사고는 괜히 말 거는 경우도 많아요. 주로 한다는 이야기도 대학생이냐, 어디 대학 다니냐,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이런 시시콜콜한 개인정보를 아주 무슨 호구조사하듯 물어보곤 하는데 심하면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번에 이름 알려준다고 했잖아. 네? 제가요? 응. 그때 이름 알려주려 했는데 사장님이 불러서 말하다 끊겼잖아. 기억 안 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전부인가요? 다 해서 3,200원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현금을 내밀었다가 제가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덥석 잡아버렸어요.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아니 좀 친하게 지내자니까요. 경찰 부르기 전에 손 놓으세요. 그거 되게 튕기시네.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같이 드라이브라도 어때요? 제가 이래봬도 차 좀 좋은 거 몰거든요.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말한 것처럼 성희롱 같은 농담을 하는 사람, 일부러 곤란하게 하는 사람 등등 이상한 사람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랐는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진다는 게 무례함을 넘어서 상식이 결여된 행동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함부로 손을 잡으려 하지? 하는 생각에 사장님께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예전에도 이런 일로 그만둔 알바생이 여러 명 있어. 진짜 하필 우리 에이스한테 또 이 난리를 피우냐. 일단 오늘은 남은 시간 내가 볼 테니까 들어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어떤 놈인지 CCTV 따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말하고. 알겠지? 다음 날은 제가 출근을 하자 사장님이 CCTV가 있는 뒤편으로 들어가시면서 나 자재실에 있을 거니까 오늘도 그놈 같은 거 와서 껄떡거리면 바로 말해. 사장님도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신경을 써주시더군요. 아주 든든했어요. 식사는 하고 이래요? 언제 끝나나? 근처에 괜찮은 파스타 가게가 있는데 마치고 식사 함께 할래요? 아니요. 어제 손 강제로 잡으신 거 CCTV 따서 오늘 신고하러 가야 해서 식사는 힘들 것 같고 경찰서나 같이 갈래요? 아니 무슨 손 좀 잡았다고 경찰서를 가자고? 예쁘게 봐줬더니 순 꽃뱀이네. 정말. 사장님! 그 인간 왔어? 야, 너 혹시 두근상고 나온 껄떡이 아니냐?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보기엔 뭘 잘못 봐? 너 나 기억 안 나냐? 나야 너 사장.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야, 너 생긴 건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근데 하는 짓은 완전히 딴 사람 됐네. 떡이 너 우리 알바한테 찝쩍거렸다며? 찝쩍은 무슨. 그냥 말이나 몇 마디 섞은 거지. 물건 사다 보면 안부 정도 물을 수 있잖아. 그런 거지. 안부를 묻는데 손을 잡을 필요가 있나? 어제 너 가고 CCTV 열어봤는데 너 저 친구가 고소하면 얄짤없이 처벌받겠던데? 뭐라고? 야, 고작 물건 살 때 돈 좀 주고받았다고 신고를 다 하고 처벌을 받아?
네가 한 건 물건값 준 정도가 아니잖아. 아주 손을 잡고 끌어당기던데? 아휴,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옆반 여자애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자리 마련해준다고 불러줬을 때 말 한마디 못했지 않아? 그땐 여자애 앞에서 말도 못 꺼내고 퇴짜 맞고 자기 입으로 나보고 찐따같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다 그랬던 애가 새파랗게 어린 친구한테 추파도 던지고. 야, 그런 용기를 젊을 때 좀 내지 그랬냐? 한창 때는 여자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해놓고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 그거 주책이야. 우리 또래 친구한테 그랬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저 친구 올해 20이야. 네가 만약 내가 주선해준 그 친구랑 잘 돼서 일찍 결혼했으면 저만한 딸이 있을걸? 아니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뭐 마음이 있나 해서 그랬던 거지 뭐. 야, 그럼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애가 사근사근 친절하게 대하지 비속어 써가면서 접객하냐? 아휴, 접객용 친절과 호의를 구별 못하는 거 아니지? 설마 이 나이 될 때까지 호감 표시하는 제대로 된 호의를 받아본 적 없는 건 아니잖아. 사장님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에 귀까지 새빨갛게 변해버린 그 진상 손님은 서둘러 가게를 떠나려 했어요. 사장님은 고소 안 당하게 우리 에이스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정 외로우면 다음에 친구들 모일 때 나와라. 혹시 아냐? 애들 처제나 뭐 이런 친구들과 소개라도 잡힐지? 하고 인사하며 보내더군요. 친구분들 처제나 그런 분들이라 그분들도 눈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만나시겠냐 싶긴 한데 뭐 그거야 모를 일이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정도 됐어요. 이직하려고 공부를 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었죠. 남친은 원래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진급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하더군요. 스터디 카페에서 모임의 공부 시간이 끝나고도 혼자 추가로 결제해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남아도 되냐 했더니 자유롭게 하시라 그러더군요. 그렇게 자주 같이 남아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친해지게 됐고 마치고 식사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겨 결국 사귀게 됐죠. 토요일은 스터디를 하느라 자주 만나지만 일요일은 출근하거나 친가에 내려간다고 일반적으로 못 만나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가끔 퇴근하고 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카페를 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데이트도 많이 했죠. 제가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는 데 성공하고부터는 퇴근할 때 데리러 오기도 하는 등 공부하던 시절의 차가운 이미지에 비해 엄청 자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먼저 연락을 주고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은 같이 보내려고 신경을 써줬죠. 1년이 되는 기념일, 그 주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평일이지만 특별한 날이고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며 퇴근하는 저를 찾아 회사 앞에서 기다린 남친과 그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남친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메신저로 바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하고 연락을 보내도 답장이 하나도 안 오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하며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던 남친의 휴대폰 번호인데 다음날 갑자기 없는 번호라는 소리에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군요. 정말로 사람이 마치 영화처럼 사라져버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혼란에 빠졌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이다 보니 겹치는 지인이라고 해봐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스터디를 그만둔 지 어느덧 반년이 넘게 지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연락할 수 있는 지인이 없으니 혹시 내가 기억에 문제 있는 병에 걸려서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했어요. 그러다가도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있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등 아주 혼자서 야단 법석이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 결국 회사에도 3일간 휴가를 냈죠. 휴가 첫날은 전화, 메시지, 메신저, SNS 등등으로
우선 남자친구 이름으로 찾을 방법은 다 동원해서 찾아보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막 찾아보려 했어요. 둘째 날 정도 되어보니 1년을 사귀는 동안 이름 3글자와 얼굴, 휴대폰 번호 말고는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었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심지어 자주 얻어탔던 남친의 차 번호판조차 제대로 기억이 안 나더군요. 그때부터 이별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참을 펑펑 울기도 했죠. 휴가 기간 우울함을 달래려 노력도 해보고 뭐가 문제라 갑자기 사라졌을까? 다치거나 한 건 아닐까? 많이 고민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남친이 사라지고 약 1달이 지난 시점. 이게 그 새로 샀다는 건데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공간을 너무 차지해서 고민이야. 그렇긴 하네. 그래도 잘 샀다. 엄청 좋아해 보이네. 그렇지? 기분 좋아서 사진 왕창 찍었어. 옆으로 넘기면 몇 장 더 있어. 나도 하나 살까? 어? 아, 그건 우리 유치원 애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도 떼써서 찍은 거야. 아니, 잠깐만. 여기 찍혀있는 이 사람 누구야? 아, 그의 학부모님이지. 데리러 왔을 땐가 보다. 뭐라고? 애아빠라고? 잠깐만. 아무리 봐도 정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잠수로 사라진 제 남친이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남친이 옆 도시 유치원에서 일하는 친구네 원생 학부모라는 거죠. 애아빠라고? 그럼 유부남이면서 1년 넘게 저를 속여왔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 작정하고 속였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쩐지 공부를 멈추고부터는 주말 양일은 전부 못 만난다 그러고 길에서 모르는 아기들도 항상 눈으로 좇으며 저의 바지 보니까 기저귀 갈아야겠다. 응가했을 듯. 하고 지켜보는 등 그때는 보기와 다르게 아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애아빠라 그랬던 거였죠. 생각할수록 분노가 올라오더군요. 갑자기 잠수 타고부터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자책과 사고라도 당한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모두가 저 사람 거짓말에 놀아났던 거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 집에 연락처를 얻어냈어요. 남편분에 대해서 꼭 전해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신랑을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지? 1년 전에 남편분이 진급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공부하던 그 사람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1달 전까지 저와 사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역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증거는 없었어요. 1달 전쯤 아무리 생각해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밤마다 늦게 들어오길래 추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말로는 저녁에 간단한 알바로 쿠팡 배달을 한다고 해서 넘어갔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부터 저와 연인 사이로 지냈어요. 저한테는 가명을 쓰고 결혼했다는 사실도 전부 숨겼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전화번호도 이름도 다 가짜였다면서요. 따님 유치원 선생님이 제 친구였어요. 정말 우연히도 친구 사진첩에 남아있던 아이와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알았죠. 일단 알았어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뭘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로 왔죠. 일단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얼마든지요. 전 남친의 아내분을 만나 사실을 전하고 사진을 모두 전송해주고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왔죠. 아니 이걸 그렇다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다이렉트로 집으로 찾아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지? 결혼한 유부남이 아닌 척 속이고 외도를 한 것 자체가 이혼의 원인 아닌가?
이것도 다 녹음 중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도 너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자기는 잠수 이별을 하면 졸지의 내연녀가 돼버린 저와 안전하게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 뒤로도 한 차례 회사에 따지러 찾아왔길래 정말로 스토커로 고소해버렸어요. 집안에서는 이혼 소송, 저에게는 스토커 신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죠.